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목이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영상을 좀 짧게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목 상태가 이제 많이 좋아졌고,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 지금 브라질 관련돼서 이번 상승 4,200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7,400달러까지 올라왔던 이번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브라질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최근에 이제 몇 분 계셔서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노란조끼 운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몰랐던 사실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브라질 이거 죄송합니다. 브라질 4월 15일자 기사예요. 브라질 비트코인 거래량 급증 24시간 10만 BTC 돌파했다 라고 나왔고요. 남미 지역 국가 사상 최고 기록이다. 그래서 네고시 코인스와 10BTC 거래소가 주요 거래 참여자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했다 나왔고, 제가 예전에 그 4월달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보시면 이 코인일스에 있는 자료에서 보통 이제 달러와 엔화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요즘에 이제 달러가 훨씬 앞서고 있는데요. 그때 브라질 헤아라가 3위까지, 우리나라가 그때 4위로 밀렸었고, 브라질 헤아라가 3위까지 올라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 좀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좀 뒤로 밀렸어요. 현재는 좀 뒤로 밀려서 16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브라질 헤아라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터키 리라바가 지금 이제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외환 좀 상태가 이제 안 좋은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상위권에 있고, 그렇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2위와 3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1.89%고요. 2위 일본은 35.44%이기 때문에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브라질이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트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지금 헤와라, 달러 대 헤와라 차트인데,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던 시점이 지금 이제 여기에요. 여기. 이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렇게 한 차례 달러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우하향하는 추세를 이제 그렸어요. 물론 그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달러가 강세 국면으로 갔었습니다. 더 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헤아라가 잠시 보시면 2003년도부터 한 5년 동안 강세 국면을 잠깐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부터 이렇게 흐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흐름이 바뀌면서 상승 채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헤아라가 왜 브라질이 지금 저런 식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브라질에서 이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브라질 헤아라 위치가 1달러가 지금 이제 3.9 거의 4에 육박해 있습니다. 현재 4에 육박해 있는데, 이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 이 추세선 그렸습니다. 삼각 수렴하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올해 이제 3월달에 돌파가 됐잖아요. 3월달에 딱 돌파가 되니까 브라질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눈치를 챘겠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달러라든가 아니면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질에서 관심을 갖고 브라질 돈 있는 사람들이 모으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는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올라와서 현재 지금 3.957이 있는데, 중요 라인이 몇 개가 있어요. 보시면요, 일단 제가 지금 파란색 수평선으로 그린 이 4 라인, 1달러가 4 헤아라 이 라인이 2003년도 이제 고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라인을 2015년도에 넘었어요. 이때 넘으면서 이제 브라질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시면 이때 2015년도 16년도에 이렇게 이제 GDP가 굉장히 안 좋았죠.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눌러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채널 하단부에서 바닥에서 삼각수렴을 돌파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지금 채널 상단부까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채널 상단부는 이제 6 헤아라입니다. 1달러가 6 헤아라.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브라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시세가 몰리고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고점은 2018년도 9월 달에 고점 찍고요. 2016년도 이때 고점 찍었던 4.2 헤아라입니다. 4.2. 이 4.2 헤아라를 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4.2의 헤아라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채널 하단부에서 중심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물론 이제 저항을 받을 겁니다. 한 차례 저항을 받을 건데, 저항 받고 이번엔 저는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돌파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4,200달러에서 7,400달러까지 올라온 게 브라질 어떤 그런 경제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 게 이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4.2를 넘어가게 될 때, 그리고 터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터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GDP 순위도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뭐 거의 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저는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제 또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가 이제 한 3만 정도 됐어요. 지수가, 브라질 지수가 3만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4,000입니다. 3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2015년도, 16년도에 이렇게 이제 브라질 헤아라가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채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그럼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떨어지니까 브라질 돈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브라질도 조만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헤아라, 그 달러 대 헤아라, 그리고 또 브라질 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제 같이 봤을 때 어떤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잠시만요. 이 프랑스에 지금 유학하고 계신 분이에요. 프랑스 파리지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제가 이분 영상을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 한 12월 달쯤에 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프랑스 지금 노란조끼 시위가 일단은 이렇게 격화되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쓰셨고, 영상 올리셨고, 지금 영상을 새로 올리셨는데, 제가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이 영상을 보니까 영상에서 지금 첫 장면에 이분이 올려주신 내용 보니까요, 지금 보시면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운동 최악입니다. 그래서 12명 사망, 4,000명이 부상자, 8,000명에 체포됐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영상은 플레이를 하진 않겠습니다. 플레이를 하지 않는데 폭력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이 폭력 장면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좀 진짜 과격한 뭐 벽돌을 던지고, 왜냐면 12명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과격한 시위였었겠죠. 근데 이런 뉴스들을 저는 이제 거의 뉴스로는 이 정도로 12명이나 이 시위를 통해서 죽었는지 이제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이런 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위가 계속 격화되고 있고, 지금 이게 벌써 이제 25주째 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시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잦아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시위대가 주장하는 요구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월 최저 월급을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16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또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집값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임대료, 그리고 또 뭐 기름값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이런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기사 잠깐 하나 보면요, 지금 프랑스 시위 격화로 해서 세 가지 사실, 2018년도 12월 3일에 나왔던 거고요. 시위로 인해 2주간 3명이 사망했대요. 벌써 3명이 사망했고 100여 명이 다쳤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써 9명이 더 사망을 한 겁니다. 9명이 더 사망을 하고 부상자들이 거의 이제 4,000명에 달하고 8,000명이 또 체포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뭐 내 아는 가까운 사람이 다치거나 이 시위를 통해서 아니면 뭐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 같아도 이제 지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 시위에 동참하거나 시위가 좀 더 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이런 사실을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Q&A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6,000명님이 써주셨고요. 그런데 늘 창의력이 넘치는 세력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기회를 주지 않는 세력들의 습성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금 차트와의 유사성을 통한 비트 상승, 그리고 두 번째, 비트 8,000달러 전후 박스 횡보 후에 알트 펌핑, 이런 시나리오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과연 세력들이 그런 자리를 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트의 전성시대에 과연. 또 궁금한 것이 차트상으로 비트가 1-1 안으로 이미 넘어왔기에 대세 상승으로 보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대세 상승으로 이제 상승장 이미 진입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람들이 대세 상승 시작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써주셨고, 이 조건이라는 것은 각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불장에 진입했다 라고 이제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조건으로 첫 번째가 BTC 마켓에서 전구점을 넘어가는 대형 알트코인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과, 두 번째가 20주 이평선이 돌아 나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동시에 이제 그때 3월 달쯤에, 잠깐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20주 이평선이 돌렸던 때가 4월 전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걸로 볼게요. 지금 그냥 또 차트 어필 차트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조건은 충족이 됐다. 보시면 지금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고 지금 이제 15주로 돼 있어서 이것만 20주로 바꿔 보면요. 지금 보시면 20주 이평선에 안착하고요. 20주 이평선을 돌렸던 때가 이렇게 4월 2일, 3월 31일, 4월 2일 장대 양봉이 섰을 때 20주 이평선이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대 양봉으로 끝이 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상승량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으로. 그리고 이런 조건은 이제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구독자분은 이제 52주 이평선이 52주 이평선에 나는 안착했을 때 상승장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기준이 야 이게 이제부터 불장이다 이거를 뭐 어떤 딱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준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장 나는 이제 불장에 시장에 진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분, 아니면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보고 그리고 물론 H님께서 줄곧 말씀하셔서 대충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다른 관점으로도 대세 상승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아까 뭐 제가 52주, 뭐 20주 이평선 돌린 거, 52주 이평선에 안착한 거, 여러 가지 국면에서 이미 저는 상승장이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그리고 와사비님하고 이거 지난번에 먼저 그때 바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송기복님 글도요. 지난번에 다 읽었던 글들이고, 금은동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 의견을 써주셨는데 좀 더 의견을 추가해 주셔서 그 부분만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그 전에 봤던 부분을 생략하고,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은 ETF에 이름도 없고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알트코인들이 안 올라가고 비트코인만 가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아마 금은동님도 그와 같은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을 써주신 겁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산업군의 암호화폐가 필요합니다. 사물, 인터넷, 게임, 헬스케어, 신원인증, 유통관리, 데이터 저장 등 무수히 많죠. 또한 이미 없어지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몇몇 암호화폐는 큰 기업의 하청처럼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SV, 다이아, 골드, 라이트코인 등등이 있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코인들이 뎁들이 있죠. 생겨났고, 최근에 상장된 옵스, 아톰 및 이 밖에 이더넷에서 운영되는 수많은 ERC 토큰들이 있다. 이더리움은 이미 기업들과 협업 관계에 있고, 이더리움을 통해 전사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LG CNS가 EA에 가입을 했고요. 이더 죽인다고 나온 이오스, 트론, 에이다도 이더리움이 망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지만 이더리움과 차별된 서비스로 시장에서 살아남으리라 생각합니다. 트론 킬러, 뉴트론 코인도 나온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만, 리플의 경우는 송금 시장 외에도 빠른 처리 속도로 도소매 결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제 관련된 또 프로그램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게임 시장도 저는 리플이 앞으로 이제 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플 동생 스텔라도 송금 및 결제 틈새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써주고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상승을 했고 알트코인들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금운동님이 써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다 동의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만 이 시장에서 쓰일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그거는 확신을 갖고 이거는 살아남을 거다. 예전에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젠가 망할 거고 영원으로 갈 거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이 대체할 거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물론 100%라는 거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이 영원으로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으로서 가치를 이미 저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그 네트워크를 이제 믿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법정 화폐인 달러라든가 원화를 쓰지만 또 금도 있잖아요. 자산 가치 수단으로 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 가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는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KTKT님 것 내용도 지난번에 제가 같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베티서님이 네, 잠시만요. 그 쉬는 날 늘어지게 이제 자고 설거지 쌓아놓고 영상을 봤습니다. 배웠으니 저도 차트 그린 거 공유해봐요. 볼 건 없어도 이제 실습이니 한번 봐주세요 해주셨고 차트를 이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봤습니다. 봤고 잠깐만요. 이 차트 같은데 예, 이렇게 이제 리플 관련돼서 리플 사토시 마켓에서 이제 보여주셨고요. 그려주셨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뭐냐면 어디서 이제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1차 서포트 라인 2차 200선 언더슈팅 가능 추매 접근 구간 그래서 이제 5,000 사토시 여긴 뚫지 못하겠지 3,700 사토시 이런 식으로요. 지난 이제 저점들로 기준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오면 브라 팔아서 추매하겠다. 그게 이제 2,300 사토시예요. 여기까지는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00 사토시 여기 오면 반추 팔아서 보통 이제 비트코인 막 떨어질 때 있는 반스까지 팔아서 비트코인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1100 사토시까지 빠지면 반스 팔아서 추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 저점인 400 사토시 430 사토시 같은데 이 라인을 깨면 이제 여기 뚫리면 이제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써주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그려주셨고 그리고 목표치를 17,000 사토시에 이렇게 목표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각자의 기준을 이렇게 세우시고 BTC 마켓에서 기준을 세워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원화 마켓에서 매도 기준을 세우시고 아니면 매수 기준을 세우시고 매수를 하시고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시고 하시면 전 좋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차트 잘 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법 천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그 마법 천사님 이제 자녀분들한테 리플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사 주셨나봐요. 그래서 몇 달 전 이제 고등학교 아들 꼬셔서 자기 세뱃돈 받은 거 450만 원을 리플 372원에
12,000개를 사놓은 게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네요. 아들은 이제 다행히 안 물어봤대요. 딸도 이제 세뱃돈 받은 거에서 얼마 전 이제 비트코인을 440만 원쯤일 때 세뱃돈 통장 해약하라고 겨우 꼬셔서 빗썸 예전에 파둔 딸 본인 계좌로 비트코인 1개 사서 넣어주자마자 타이밍이 절묘하게 그때부터 이제 올랐대요. 그래서 딸이 요즘에 아주 좋아 죽으신다고. 또 이제 여기서 진짜 올라가서 한 전고점 넘어가게 되면 따님분이 굉장히 까무러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카톡이 왔네요. 엄마 왜 이렇게 올라? 농협통장 만들어서 비트코인이나 리플 사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엄마를 마치 보험 팔러 온 아줌마 취급할 때는 언제고 해서 만약에 딸내미한테 이제 비트코인 사라고 했는데 계속 내리기만 했으면 어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마 아들분도 저는 이제 조만간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 이제 리플 왜 이렇게 오르냐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주식 장기 투자자분들은 배당만 따박따박 따먹다가 결국엔 큰 수익을 실현한 왕개미들이 간간히 있죠. 트레이딩이 젬병이신 분들은 본인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코인판 믿고 장투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잃었다 땄다 제로섬 단타놀이보다는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잃지 않고 따박따박 쌓이는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뱃속 편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고 있다는 생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분이 좋은 코인판 배당주에 해당하는 스테이킹 코인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수익을 떠나서 따박따박 쌓이는 이자 7에서 10% 수익을 꾸준히 낼 수만 있다면 누구나가 이제 떼부자가 된다죠. 보고 있으면 이제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또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올라가는 수익도 이제 무시 못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 안 될 때 거기서 만약에 포스로 이더리움이 전환이 돼서 그 이더리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더리움이 또 가격이 상승해서 진짜 전고점이 이제 뭐 원화로 250만 원 넘어가고요. 뭐 500만 원 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1년에 뭐 이더리움을 뭐 3, 4개만 받아도 충분한 또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신 이제 여기서 나가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스테이킹 포스를 돌린다거나 위탁해서 우리가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퀀텀 포스라든가 아니면 테저스 베이킹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고 위탁을 하시게 될 때는 그 위탁 돈을 맡긴 그 기관을 이제 믿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그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지난번 그 쿼드리가 거래소처럼 그 대표가 갑자기 죽는다던가 또 약간 그 부분도 이제 음모론적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산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관보다는 각자 개인 지갑 그리고 이런 스테이킹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셔도 되고 맡기게 된다라고 하면 위탁을 할 때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 있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분산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더 길게 볼 사람들은 굳이 7,000달러, 8,000달러 올라가도 매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제가 어제 영상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채널 하단부에 중간에도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중심선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조정을 받아서 뭐 물론 20-30%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20-30% 조정이 아니라 조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짧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10% 안쪽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금차트 설명 같이 드렸던 것처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이 또 짧아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채널 하단부의 중심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홀딩하는 게 좋을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어도 채널 상단부에서 한 중심선 정도 그때 닿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 관점으로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니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번에 네이버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는데 업데이트 이후 볼 수 있는 기사들이 한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심 분야를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죠.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 뉴스가 많았는데 현재 비트가 8,000달러까지 8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비트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네요. 아직 대중들에게는 오픈할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문득 다 짜고 치는 고스톱 냄새가 나서요.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었습니다. 얘기를 해줬고, 지금 보시면 미국은 지난번에 이제 미국 전 지역에서 이제 광고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대중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더 꽁꽁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개인 그 신규 계좌 오픈도 안 해주고요. 다음으로 KH 희망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걱정이네요. 저도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고, 그리고 코인 투자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암호화폐 투자는 투기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 지인들한테 선뜻 추천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등락폭도 심해서 잘못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고 장기간 투자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코인 투자에 믿음이 없다면 장기간 가져가는 것도 어려운 것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베티서님이 밑에 이렇게 코인 투자 한다라고 하면 서방님이 벌어다 주는 돈 까먹기나 하는 이상한 아줌마 취급한다. 그래서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이제 투자한다라고 하고 코인 투자 해봐라 권하면 이상한 다단계에 홀려가지고 빠져가지고 돈 집어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고요. 근데 그게 몇몇 이제 그런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었잖아요. 뭐 코인업이라든가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 사례를 대부분 대중들은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진짜 성장하고 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다 그런 것과 같은 암호화폐, 코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진짜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제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대중들의 시각도 저는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는 충분히 또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이제 먼저 켈처스킴님이 써주신 내용 먼저 볼게요. 처음으로 이제 비트를 일부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로 전환을 해보셨대요. 이게 하루 전이니까 아마 비트코인 캐시 좀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하셨을 것 같아요. 도중에 이제 사토시가 급하게 빠지고 비트가 이제 무섭게 올라갈 때 교체해서 오늘의 이제 최저점에서 매수를 성공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교체 매매 처음 하신 분들이 뭐냐면 처음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내가 교체하는 게 올라가면 좀 마음이 놓이는데, 만약에 내가 비트를 매도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했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비트코인 캐시는 빠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불안해서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 매수한 걸 매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또 비트코인을 갈아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개수만 줄어드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항상 분할로 교체 매매도 분할로 하시고 분할로 하신 다음에 하실 때도 마음을 이제 그렇게, 아까 지금 베티서님이 차트 이제 그려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지점에서 한번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팔았는데 비트를 팔고 뭐 리플을 샀는데 비트가 더 올라갔거나 리플이 더 빠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항상 생각을 해 보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 방향대로 안 움직였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못 참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뭐 김동규님 말씀처럼 그냥 홀딩 하시는 게, 홀딩 하시다가 채널 상단부 근처에 오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오늘 방송을 보면서 머리가 아파옵니다. 가슴이 찡하고 땡하고 2017년 불장은 4년 주기였고 뚜렷한 경제적인 특징 또한 없었다. 19년 하반기와 20년 중반기까지만 보더라도 17년 시장과는 다른 QE나 MMT 등 신세계 질서의 변동이 요구되는 급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브라질, 방금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브라질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터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또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미 저는 이미 법정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가치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던 중 근 1년을 단축하는 금차트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전개하는 의견 및 시장 변화를 보면서 2019년도 하반기 채널 가격 도달 시에 9만 달러가 너무 빨리 오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늦게 가야지 더 많은 수익을 챙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머리가 아파온 이유는 뭐냐면
채널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파르르 떨립니다. 사유는 지난번 존 맥아피 발언, 당시 영상을 볼 때 채널 추세와 기간으로 보아도 터무니없게 느껴지던 2020년 하반기 모르나 5억이 10억 얘기했죠. 10만 불 얘기, 100만 불 얘기했죠. 100만 불. 10억이 안 오면 hon기를 먹겠다. 추세는 점점 낮아질 거라 인식이 깨지는 공식이 나와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야기를 해주었고, 19년 말 9만 달러에 폐하하는지, 돌파하고 20년 5월 반감기 이후에 5억을 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머리 아프실 거 없습니다. 머리 아프실 거 없고, 우리가 왜 이게 머리가 아프냐면,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나는 다 팔고 나오고, 올라가면 내가 물량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일정 부분 주면 됩니다. 시장에.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면 팔았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9만 달러든 6만 달러든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채널을 돌파해서 가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50% 되는 물량도 아마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저는 될 거다. 왜냐면 지금 뭐 400만 원일 때도 못 사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뭐 6만 달러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이제 1억인데 1억에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거의 30배 더 되는 가격을 주고 못 살 거다. 거의 대부분이 사기 힘들 거다. 그리고 사도 굉장히 소량으로 진짜 1비트코인 갖는 게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다 먹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 신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중간 정도에서 그러니까 채널 상단부에서 일정 부분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현금 뭐 달러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엔화를 갖고 있든지 그 엔화로 쓰면 되는 거고요. 이제 원하는 좀 가치가 아직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으로 급격히 간다라고 보면 달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 주식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교체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만 홀딩해서 그 채널 상단부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나머지 반을 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채널 상단부에 왔을 때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뭐 MMT론이라든가 뭐 양적완화라든가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오는지 그래서 만약 그런 말이 계속 거론되고 실제 그런 페드에서 그런 정책을 핀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원래는 80% 정도 매도하고 20%만 암호화폐를 홀딩 까치밥으로 지난번에 마법 천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좀 더 늘려서 한 50%를 암호화폐를 들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 금은동님도 써주셨습니다. 어찌되어도 아싸 가오리인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MMT와 화폐 단위 변경으로 지금 1000원이 1원이 되고 589달러 뭐 0.589가 되는 매직이 생기지 않겠죠. 비트 1억이 10만원이 되는 마법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10만원이 돼도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1억짜리 뭐 자동차가 1억짜리가 10만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화폐 가치가 그 단위만 바뀌는 거지 화폐 개혁은 단위만 바뀌는 거지 그 가치가 다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코인 참수님도 조금이라도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땡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공황에 시달려 최악으로 가는 상황이 오면 진짜 혼란스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법천사님도 여기 그래서 저는 비트 한두 개는 까치밥으로 던져 놓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이제 송기복님한테 감사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마법천사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뭐 비트 한두 개 우리 가족이 4명이다 라고 하면 뭐 각자 한 사람당 하나씩 한다거나요. 뭐 리플도 뭐 가족 한 사람당 뭐 10,000개면 10,000개, 1,000개면 1,000개씩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안 팔겠다. 이건 아무리 올라가도 안 팔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들고 있으면 실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이 와도 저는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하락장 잘 존버하다가 잘못된 매매로 수익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 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드네요. 멘탈 잘 잡으시고 화이팅 하세요. 해주셔서 지금 이제 채널 하단부에 중간도 아직 안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조정이 진짜 30%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져야 될 때는 적어도 채널 상단부에서 한 중심선 이상 왔을 때 그때는 좀 시장을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당연히 매도해서 현금화도 해 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못 팔았다. 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뭐 900만원 올랐는데 못 팔고 다시 뭐 600만원까지 빠졌다. 300만원이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저는 길면 2달 정도 안에 올라와 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혹시 혹시 올해 비트코인이 금차트처럼 진행이 된다면 2020년부터는 최소 1년간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리고 다시 2021년도 중후반쯤 상승해서 2022년도 중후반쯤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거라 예상하는데, 제 생각에는 유망 알트코인들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2022년 말까지 최소 1000배에서 뭐 10,000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얘기해 주셨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채널 상단부가 왔을 때 차트상 채널 상단부가 오게 되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우리의 포지션을 결정하고 일정 부분 원래 계획했던 물량은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50%는 채널 상단부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매도할 건지 나머지를 들고 갈 건지 그 부분은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잠깐만요. 지금 준님 했고요. 김남규님이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부모님께 한번 소액이라도 코인 투자 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우연찮게 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했는데 인식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기꾼 취급당하기가 겁나서 말도 못하겠고요. 그래서 뭐 만약 그런 주변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화되는 분명히 그런 단계가 있을 거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광고도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아는 어떤 대형 기관들, 대형 뭐 증권사라든가 대형 은행들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대중들도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얘기하니까, 우리은행이 얘기하니까, 신한은행이 얘기하니까 또 믿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오늘 김남규님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또 정보를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